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랑스식 편지 쓰기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프랑스에 유학을 가셨거나 아니면 프랑스에서 좀 살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이메일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편지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에서도 프랑스식 스타일로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편지 쓰기, 우리가 프랑스식으로 편지를 쓰고 불어로 편지를 쓸 때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보통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편지를 쓰면 정확하게 나의 뜻이 연결이 되는지, 자, 그 표현들을 제가 잘 모아서 우리 프랑스식 편지 쓰기라는 수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리엔테이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랑스어 이메일 보내기 10가지 유형으로 완벽하게 프랑스식 편지 쓰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랑스어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그냥 내가 손으로 쓰는 손편지를 보낼 때에도 제가 준비한 10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 중에서 디테일만 조금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아예 혼자 다 쓰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약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렇게 시작해야 되나? 인사부터 해야 되나? 용건부터 말해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편지를 써야 하는 또 이메일을 써야 하는 가장 많은 이런 상황들을 딱 10가지를 제가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유형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상황의 디테일만 조금씩 바꾸시고요. 문장의 형식은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형식 10가지를 배우고 나면 이 외에 다른 형식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더라도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부분에서 약간 가감을 해서 편지를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어로 이제는 이메일 또는 프랑스어로 편지 쓰기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양한 프랑스식 편지와 이메일 형식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편지 및 이메일용 관용 문구를 배우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식 스타일이라는 거 안에 우리가 관용적으로 편지글이나 아니면 이메일 안에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쫙 정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루 30분 쉽고 간단하게 배우실 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의 목표, 우리 수업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어로 이메일 및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어떻게? 혼자서, 그죠? 누가 써준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10개의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 이제 혼자서 자율발적으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편지 및 이메일 유형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유형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활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맞닥뜨렸을 때 대처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자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이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낚시를 직접 하셔서 쓰실 수 있도록 이 유형에 관련해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손하고 수준 높은 문구를 익히고 글쓰기 스킬을 높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또 편지나 이메일에서 유독 울렁증을 가지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게 쓰기이기 때문이에요. 말하기는 대강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단어만 늘어나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는 있죠. 그런데 유독 프랑스 사람들은 글쓰기, 철자, 성수일치 이런 거에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막상 쓰려고 하면 벌써 울렁증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 쓰면 이게 맞는 표현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편지다 보니까 이거 너무 공격적인 말투지 않을까? 너무 내가 말투를 이렇게 순하게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또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확한 문구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지 쓰거나 이메일 쓰는 게 익숙해지게 되면 조금 더 장문의 표현까지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이 내가 좀 글쓰기를 좀 차근차근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편지 쓰기부터 같이 하셔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글쓰기 스킬을 늘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좋을까요? 첫 번째,
프랑스어를 쓰는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만약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직무나 아니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또는 내가 프랑스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말하는 건 대강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업무 이메일 쓰고 업무 편지 쓰는 거 잘 모르겠다 라시거나 또는 프랑스에서 계속 내가 살고 있는데 뭔가 내가 컴플레인을 걸거나 또는 정보를 문의하거나 할 때 아직까지는 잘 못하겠어, 자신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시는 분,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안성맞춤의 수업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던 글쓰기 울렁증이 있어서 쓰기 공부 자체를 시작하기 어려울 때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안성맞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나 이메일 같은 경우 정해진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 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좀 더 길게 이렇게 해서 이제 긴 문장까지도 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프랑스식 편지 쓰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공부를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쓰기에 중점된 표현이다 보니까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의 회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구성이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편지, 자, 오늘의 이메일 또는 오늘의 편지 형식을 먼저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들을 또 쏙쏙 골라서 집중적으로 보고 관련된 비슷한 표현들 뭐가 있는지 또 다양한 표현들까지 같이 가져가시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편지 이메일 써보기라고 해서 오늘 배웠던 그 주제의 표현들을 이제 간단하게 조합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메일을 한번 또는 편지를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혼자서 자발적으로 편지를 쓰실 수 있도록 연습까지 시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편지 쓰기 수업은 3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 목차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프랑스식 편지 쓰기 수업은요, 총 10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강부터 5강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6강부터 10강까지 목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강부터 우리 한 3강까지는 아주 간단한 문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델프 시험 같은 걸 보셨다면 이미 여러 번 해보셨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초대하는 이메일, 감사하는 이메일, 사과하는 이메일. 우리가 편지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타입이죠. 그죠? 기본적인 3가지 타입으로 먼저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워밍업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4강, 5강에서는 취업 지원 이메일과 이력서 쓰기를 배웁니다. 선생님, 이력서 편지 아니잖아요. 물론 편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쓰기가 바로 이력서예요. 그리고 프랑스식 이력서는 또 우리나라 이력서하고 다르게 좀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부러 제가 비즈니스 프랑스에 넣지 않고 여기 편지 쓰기 안에다가 넣었어요. 글쓰기라서. 그래서 취업 지원 이메일, 우리가 이력서를 보낼 때 이력서만 딸랑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내용을 간단하게 쓰죠. 제가 이 직무에 지원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 것도 막상 쓰려고 하면 또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취업 지원 시에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이메일을 드릴 수 있는 샘플을 하나 드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디테일만 조금 골라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랑스어로 이력서 쓰기, 프랑스어로 이력서 쓰는 방법, 이력서의 형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중에 또 마찬가지로 디테일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강부터 5강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6강부터 10강까지 목차 보여드릴게요. 6강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동기서 쓰기. 자, 동기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랑스어로 자기소개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소서를 우리가 프랑스어로는 lettre de motivation이라고 해서 동기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 A4 한 장 정도의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편지 쓰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제 나의 경력을 소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표현들 또 우리가 항상 동기서에 쓰는 늘 이제 관용적인 표현들이 또 있죠. 그런 표현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7강부터 10강까지는 전반적으로 이메일 2개 하고 편지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메일은 정보를 문의하는 이메일, 그리고 배송 문의 이메일. 우리가 인터넷으로 뭘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파트너 회사에서 뭔가 그죠? 수입을 했어요. 근데 배송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컴플레인을 하거나 또는 그걸 문의하는 그런 이메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골라봤어요. 이메일로 정보를 문의하고 배송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의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강, 9강, 10강은 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메일이 조금 더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미 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편지 같은 경우는 나름의 격식을 정확하게 지켜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요. 그래서 피해 신고가 나왔을 때 편지 형식으로 피해를 신고하고 그 다음에 편지 형식으로 컴플레인을 하고 자, 이 두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디테일만 고치셔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강부터 10강까지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프랑스식 편지 쓰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목차랑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셨으니까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실 일만 남았죠. 그죠? 자, 여러분들께서 쓰기 공부에 너무 울렁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유학을 가거나 또 프랑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글을 쓰고 업무 이메일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프랑스식 편지 쓰기 수업을 통해서 쓰기 연습, 이메일 쓰기 연습, 그 형식까지 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또 특히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프랑스하고 같이 들으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제 수강을 해보시고 비즈니스 프랑스 먼저 들으시고 편지 쓰기 들으셔도 되고요. 편지 쓰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들으셔도 되고요. 그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편지 쓰기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는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앙또!